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S&P 500이 6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앞서 소장님이 오프닝 때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6거래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또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그래도 조금은 많이 누그러진 상황이네요. 네. 네. 지금도 아직 그 미시간에서 그 취임 100주년 관련한 저 집회가 있고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지금 아직도 연설 중인 것 같은데 그거 뭐 시작한 지 한 80분, 90분이 다 돼 가는데도 참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세요. 방금도 들어가 보니까 주로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경제 얘기보다도 내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았니? 좀 전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뭐 존 F 케네디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 그 암살 관련한 그 서류들도 다 공개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걸 합니다만 다만 이제 경제 부분, 관세 부분만큼은 조금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 같죠. 아니 그리고 그 간밤에 또 이런 소식 있었잖아요. 그 아마존에서 그 제품 가격에다가 관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관로 열고 관세 때문에 오는 거 얼마. 그걸 표시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직접 제프 베이조스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제프 베이조스가 아니 우리 그거 검토한 적 없고 그 저가 플랫폼에서 그렇게 할까 생각은 했는데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 적 실행할 생각도 없었다. 바로 하니까 다시 또 제프 베이조스 지켜 세웠잖아요. 훌륭하다고. 그리고 그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도 참 보면은 당차요. 그리고 용어 구사가 어떻게 보면 참 적확하기도 한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래요. 하스타렌 폴리티컬 액트라고 아마존에 굉장히 적대적이면서 정치적인 행위다. 그것도 뒤에 재무장관 저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루하루가 그거 합니다만 참 그래요. 이제 저희는 요 정도에서 줄이고 이제 또 송 대표님 얘기 들어야죠. 네, 오늘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장 꾸역꾸역 잘 올랐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뭐 어쨌든 시장의 힘으로 사실은 트럼프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우격다짐으로 좀 들었죠, 사실은. 좀 끄집어냈다고 할 수 있는. 결국 시장의 힘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베센트 발로 시작돼서 트럼프가 옆에서 거들면서 안도랠리가 좀 진행이 됐긴 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다행스럽긴 한데 긴 그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려하기 시작했던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 이제 이것 자체가 확실히 이제는 좀 힘이 빠지고 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하지만 이 정반대의 느낌의 이제 전환이 있는 거죠. 이제 이전에는 안 그래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강도를 당해갖고 도둑질 당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정상화시킨다라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전환이 있다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기대해서 지내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거꾸로 이제 바뀌는 우리 이제 좀 뭐랄까 독자적으로 가야 돼라는 전환 이런 식의 이제 흐름으로 같은 전환이란 트랜짓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정반대로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점차 좀 더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트럼프 100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100일. 지금 뭐 자동차 관세 완화 또 일부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가 이제 부과된 거는 소급 적용해서 이제 조금 이중 중복으로 이제 부과되지 않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많이 기조 자체가 좀 누그러진 상황인데 중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깜깜무소식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양측이 또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약간 차이나면 모르겠는데 완전 반대의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트럼프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화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중국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거는 결과가 말해주겠죠. 결과가 말해주겠죠. 근데 어쨌거나 공식적인 탑 최상위권의 그러한 그 의사결정자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 밑에서 물밑에서 뭐 민간 차원에서야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도 서로 적대국가 서로 대화를 한다는데 한라인을 갖고 좀 대화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어쨌든 베센트가 얘기가 하면서 조금씩 물러나는 걸 있잖아요. 원래는 네네. 이것이 당장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좀 지나 보니까 이것이 정상화되는 한 2, 3년 걸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시간을 갖고 현재 그 양국 간의 합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P 500의 이 상대 성과가 주요 자산군이나 때 비해서 확실히 이제는 오로지 미국만 잘 나가다가 네. 그것이 확실히 좀 되돌림이 좀 확실화되고 있다라고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차트를 제가 갖고 와 본 게 보면은 작년, 그러니까 딱 1년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S&P 500이 한때는 한 20% 이상 상승했다가 네. 이게 급락 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20% 이상 빠졌다가 지금은 보면 108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이제 8% 정도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현재 120 갔다가 108이다. 예, 그게 사실은 거의 120까지 그러니까 80 거의 8, 90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미국 외에 다른 나라 주식도 있고 그걸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보시면 거의 제자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검정색이 장기 채권인데 이것이 고점이 118인데 지금 104예요. 한 12% 이상 빠졌죠. 그 다음에 그 비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100일 완전 이제 미국 투자 하나 저기 다른 나라 투자 하나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러네요. 그렇게 되고 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제 졌습니다. 보시면은 예. 금에 대해서는 고점 대비 35%나 빠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는 미국 주식 하나 들고 우리 똘똘한 뭐 이런 얘기했지만 똘똘한 집안채 뭐 이런 누구 얘기했는데 사실은 미국 주식만 들고 있으면 세상 걱정 없던 게 십몇 년 지내왔는데 그랬죠. 그것이 이제는 확실히 최근 1년간의 큰 흐름, 트럼프 100일간이 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눈을 꼭 이제 미국 S&P 500에만 안 둬도 되는 대안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미국 예외지가 약화되는 하나의 중요한 징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송 대표님 어제 지금 밤사이에 그 GDP 나우 이게 또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밤에 이제 지난 1분기 GDP 속보치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떨어져도 좀 이렇게 떨어져요. 마이너스 얼마까지 갔나 이게? 연율로 이번 1분기에 연율로 전기비 대비 1.5% 마이너스 될 것 같다. 네. 지난 24일 날 추정치에서는 마이너스 0.4였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1.5까지. 어제 뭐 무역 수지도 나오고 하면서 안 좋았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발표되니까 그 아시겠지만 GDP 나오라는 것은 새로운 데이터가 GDP를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나오는 지표가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되는 거죠. 바로바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모델에 넣어서 반영해서 발표를 하는 네. 건데 가장 큰 변화를 말씀 주신 대로 무역 적자가 좀 커졌죠. 많이 커졌죠. 이제 그게 이제 그 관세 앞에서 미리 3월 달에 미리 좀 땡겨서 많이 수입했겠죠. 땡기다 보니까 사실 중국으로부터 역대급으로 사실 땡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커졌고 그래서 금을 제외한 걸로 계산해도 마이너스 1%대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미 예상은 됐던 건데 맞아요. 좀 폭이 좀 커진 예, 거고 예. 걱정은 앞으로가 더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조금 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방금 말씀드린 마이너스 1.5%도 이것도 금수입 뺀 거 수치고 금수입까지 감안하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뭐 마이너스 3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지금 다른 건 어때요? 저기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할 것 없이 지금 뭐 미시간도 그랬고 어제 컨퍼런스 보도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설문 내지는 심리를 따지는 소프트 데이터는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럼 판단하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통상적으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만 소프트 데이터가 조금 먼저 가고 하드 데이터가 뒤따라오는 네. 그렇게 해서 큰 그림에서 방향성은 같은 게 일반적인데 예. 왜냐하면 하드 데이터는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소프트 데이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갖고 이제 그러니까 미리 파악하려고 소프트 데이터라는 거를 수집을 하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중에 하드 데이터, 실제로 뭐 소매 판매가 얼마 됐는지, 고용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데이터들
실제적인 데이터들은 여전히 예상치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최근에 확실히 커졌고요. 가장 큰 거는 이것이 사실은 3월 달에 경제 활동이 엄청 좋았을 거지 않습니까? 네.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미리미리 모든 것들이 그 활동이 컸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우려, 기대, 그런 걱정은 훨씬 더 많아지면서 소프트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어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현재 주가가 좀 최근에 또 한 2주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분들은 사람들이 이거 설레발치는 거야. 이거 기후야. 앞으로 이좀 봐, 우리 숫자 좋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걱정하는 비관론자들은 야, 그거는 백밀러야, 백밀러. 이미 다 지난 거야. 앞으로가 지금 걱정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때 지금 약간 하드데이터 잘 나오는 거는 우리가 태풍 지나갈 때 태풍 눈에 들어가면 고요하잖아. 지금 우리 태풍이 눈을 지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시간이 해결해 줄 텐데 어쨌거나 지금 지난 주말을 통해서 물동량 데이터가 나온 것들을 보면 점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스캇베센트가 그 화요일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니까 일단 뭐 이게 관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그 물동량 화물이 45%나 줄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이게 관세 전쟁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그 화면들 있잖아요. 예. 보면은 그 마트에 가 보면은 매대가 다 통통통 비어 있는 네네. 거. 예. 그것이 이 속도로 가면은 3개월, 2개월 안에 나타난다. 네네. 미국 내에서. 사실은 그 걱정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중국발, 중국 항구에서 출발해서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컨테이너들. 이거 전기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꾸준히 돌아가는 건데 네. 이것 자체의 물동량이 급격히 말씀 주신 대로 45% 감소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건데요. 이게 왜 일시적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왜 더 걱정되는 거냐면 통상적으로 미국은 소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월 달이 소비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네. 이유는 우리나라 중국 다 2월에 대충 뭐가 있냐면 춘절이 있죠. 예. 공장이 그냥 쉽니다. 중국은 네네. 거의 한 달 가까이 2, 3주 막 쉬잖아요. 그때는 제일 이제 수입이 적다가 그 다음부터는 여름을 향해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재고를 축적해 가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4월 달, 작년 4월 달 왼쪽에 보시면 작년 4월 달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계속 물동량이 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4월은 보시면은 급락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소위 월마트나 홈데포 같은 CEO들이 지난주에 만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와 베센트한테 경고를 했던 거 이대로 가면 매대가 우리 완전히 빌 수 있어요라고 네. 하는 것의 첫 징후가 저 급락하는 폭포수처럼 떨어져 내고 있는 지금 중국발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로 첫 번째로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온 그 경제 지표도 지금 3월 미국 상품 무역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라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수입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뭔가 관세로 인해서 물가 오르기 전에 재고를 좀 확보하겠다라는 네. 게 지금 반영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서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아까 지금 4월달 급락 전에는 네, 작년보다 3월 또 달에. 많이 높았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땡겨놨고 지금부터는 4월달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 100%가 넘는 관세가 부과되니까 사실상 말은 금수 조치가 아니지만 금수 조치를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어제 베센트가 약간 중국이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네. 소위 엠바고를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할 수도 엠바고. 있다. 예. 네. 엠바고 이게 네. 우리 그 이쪽 언론계에서는 네, 이제 네, 그렇죠. 어느 시간 전까지는 기사 못 쓰는 거 뭐 이런 거 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무역에서 엠바고라는 건 전면 금지거든요.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거. 그게 엠바고라는 의미입니다. 아, 예. 베센트가 한 엠바고라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금수 조치라는 게 과거에 1, 2차 석유 파동 때 사우디에서 그 아랍 쪽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석유를 아예 수출 금지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 엠바고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상 지금은 그거와 유사하긴 하지만
그 얘기까지 꺼낸 걸 보면 이제 혹시 기대는 저렇게까지 나오는 걸 봐서는 뒤에서는 오히려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곤 하지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데이터는 향후 2, 3개월 동안 미국의 전반적인 그러한 그 생산 활동, 소비 활동에 큰 뭔가 그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그런데 진짜 저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한다고 해버렸으니까 아까 가져오신 그 데이터 무슨 뭐 컨테이너 물동량도 그렇고 LA 항구의 트러크들 그냥 거의 놀다시피 하네요 보니까 데이터가 보니까. 예, 그 데이터 한번 같이 한번 더 볼까요? 한번 보시죠. 예, 그 미국의 그 항구 순위가 있습니다. 탑 10. 예. 1, 2등이 로스앤젤레스에 다 있습니다. 그 롱아일랜드 그쪽 아니다 롱아일랜드란다. 그 예, 예. LA 쪽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1등이 로스앤젤레스 항구고요. 2등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롱비치 항구. 롱비치. 그게 다 롱비치. 그냥 롱비치. 네. 그 구글 그 지도 보시면 그냥 둘이 다 붙어 있어요. 예. 이 두 개가 1, 2등인데 이 1, 2등이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트럭커들 미국은 다 트럭으로 다 대부분 배송하지 않습니까? 네. 트럭들의 배송량이 작년 같은 시점에 비해서 거의 30% 지금 그러니까 트럭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활동량 확 감소한 걸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좀 더 가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우리 코로나 때도 있지만 항만에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저걸 못 했는데 네. 지금은 물건이 없어서 물건이 이제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저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은 실업 데이터가 아직은 견고해 보이지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실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용 데이터 쪽에서 일단은 소위 서부의 항만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서 항만 노동자들, 트럭커들, 그 다음에 여기와 연결해서 하나 더 지금 이 트럭들을 움직이는 그 소위 말하는 육상 운송업자들이 지금 3년간 적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조금만 2, 3개월만 가면 그 지금 미국 다들 걱정하는 게 이 운송업자들의 상당한 혼란, 심지어는 일부는 많이 부도가 나는 이런 것에 대한 걱정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게 4월 초였다 보니까 당장 4월에 저렇게 물동량이 줄 수밖에 없는 거는 알겠는데, 야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제 그렇게 전망하거든요. 중국은 지금 약간 참호전 내지는 지구전으로 돌입했다. 그러니 아무리 그냥 포탄을 쏴봐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허허벌판에 나가서 그냥 맞는 게 아니다. 우린 지금 땅 파고 들어가 있다. 그리고 뭐 물론 피해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버텨보겠다는 건데 지금 뭐든지 이제 재고란 게 있으니까. 근데 재고 믿고 기다리기에는 저 좀 그러네요. 저러다 그거 한데. 근데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중국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미국은 소비고 중국은 제조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제조도 어쨌건 이게 소비가 이제 수출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해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중국도 지금 공장 가동이 굉장히 줄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이 4월에 예. 먼지가 없어서 그나마 숨 쉴 만한 거 뭐 생각해 예, 보세요. 그래서 중국도 경기가 지금 벌써 가라앉은 실직자도 거죠.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만 재고로 버티기 힘든 게 아니라 중국도 이게 빨리 재고가 이제 이렇게 수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중국도 그 공장 맞아요. 가동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이 공중파보다도 유튜브에서는 오히려 중국 걱정하는 컨텐츠들이 더 많아요. 거기도 만만찮다. 예. 거기다가 시진핑 주석의 어떤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도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컨텐츠들이 올라오는데 그러게요. 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재고로 버틸 만한 거는 통상 해봐야 한두 달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히토류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히토류. 이게 이제 중국이 그 트럼프 일기를 거치면서 네. 한번 된통 당했잖아요. 중국이 그랬죠. 중국이 예, 된통 당했잖아요. 그때는 트럼프라는 캐릭터를 처음 만난 전 세계적으로 트럼프란 캐릭터를 처음 만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히토류를 제대로 무기화 한번 했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히토류를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히토류란 게 총 그 소위 희귀한 물질들. 희소하다. 희귀한. 그래서 예, 영어로 예. 레어 얼스 엘리먼트 예, 이거 예. 총 17종이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소위 무거운 히토류와 가벼운 히토류가 있답니다. 오. 예, 그러니까 무거운 히토류가 10종. 그래서 저기 중자가 무거울 중자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 가벼운 예. 히토류가 7개 이런데 10개 중에 무거울 중자 10개 중에 3가지는 좀 구하기가 조금 쉽대요. 상대적으로 미국에서 좀 일부 나고
미국에서 전혀 안 나는 7종에 대해서 이번에 수출 제한을 걸었다. 하하.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전략적인 거죠. 근데 그건 좀 아프네. 예. 근데 이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서 예. 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뼈 때린 거예요. 그러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름도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네.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뭐 사마리움, 가돌리온, 테르비움, 디스프로슘, 기타 등등. 근데 이것들이 저거 잘 외워놨다가 끝말잇기 써먹으면 딱이에요. 예. 그렇죠. 무조건 이기겠네요. 아, 뒤에 륨자. 륨, 튬, 슘 뭐 이거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양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히토류라는 게 생각해보면 그럼 히토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히토류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양이 1년에 150억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하하. 150억 달러면 이제 감이 안 오시잖아요. 100억. 예, 150억 달러가 그 원유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이틀치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규모는 작은데 문제는 규모는 작은데 없으면 안 돌아가니까. 없으면 그 소위 그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고성능 스피커 같은 게 느껴지는 네네. 게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되게 고성능 자석이 들어가는데 그 자석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그 소위 전투기 만들 때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모터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미국이 그 중국으로부터 수출이 대한돼서 안 들어오면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주말 동안 나온 자료에 의하면 40일에서 60일밖에 안 된답니다. 지금 실제로 그럼 2달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근데 일본이 2010년도에 센카쿠 열도 때문에 중국 한번 붙었다가 예. 히토류 이 수출 제한 받으면서 2달 만에 항복했었거든요. 그때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그 히토류 그 의존도가 90%였는데 그 다음에 항복한 다음에 열심히 이것을 중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다변화했는데 지금 몇 퍼센트 의존할 것 같으십니까? 얼마나 돼요? 60%입니다. 15년 걸려서 90에서 60으로 떨어뜨리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이 걸렸다. 30% 조금 낮추는데. 하하. 그만큼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이것이 양도 적지만 이걸 만들 때 엄청난 방사선 물질과 같이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심하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다들 미루다가 중국에 칼을 쥐어지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이게 그 중국에서 확실히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네. 중국 내도 힘들지만 2달 안에 미국이 손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거 없으면 미국 내에서 생산이 급격하게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지금 미국은 중국 네가 나와서 네가 이번에 풀어야 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베센트도. 하지만 중국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 단기간 내에는 응하지 않을 가능성. 그 이유는 이런 이거, 파워를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이 있습니다. 사후관세 유예 기간이 90일이면 지금 7월 8일 정도인가요? 네네. 그럼 이것도 얼추 비슷한데요,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미국이 버틸 수 재고로 있는,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거하고. 있는 기간하고. 맞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주말 동안 관련된 정부 부처하고 나머지 그 기업들이 만나서 그 소위 대책 회의도 하긴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뭐 네. 그거는 이따가 왜요? 하모니에서 여쭤봐야겠다. 뭐 어떤 아니 질문? 이 와중에 중국이 살짝 그 사드 이후로 그거 계속 유지했던 한알력을 살짝 풀어줄 듯한 조짐이 보이길래 중국은 자기 편이 필요하죠. 자기 편이 필요하다. 이전에는 미국이 하던 그 위치를 땡큐하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대신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부터 상호 관세를 많이 맞은 나라들 위주로 시진핑이 최근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좀 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베트남 거네요. 뭐 이런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럼프가 이번에 그 캐나다의 그 다 죽어가던 자유당 총리를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최고의 선거 운동원은 사실은 트럼프였습니다. 네. 아니 정반대에서. 그 트리도 물러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보수당의 그 약간 트럼프 스타일의 맞습니다. 그 양반이 된다고 봤는데 이게 그냥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급격하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겁니다. 투표 당일날도 우리 51번째 주가 되면 뭐 관세도 안 맞고 뭐 좋을 텐데 이러면
끝까지 그 선거 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아닌데. 네. 일단 호가 보시죠.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2,563포인트, 코스닥도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726포인트로 집계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6,800원. 오늘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죠. SK하이닉스가 1%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179,000원. LG에너지솔루션 1%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346,000원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105만 원. 현대차입니다. 그 자동차 관세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0.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9만 4,400원이고요. 기아도 오늘 0.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91,6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6,95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1.8% 반등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82만 4천원이고 셀트리온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HD 현대중공업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9천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2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6만 4천원, 에코프로비엠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만 2,300원. HLB가 1.4%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56,700원. 에코프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 51,200원이고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0.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9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휴젤 오늘 1.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어제 4% 올랐었죠. 오늘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호가 분위기인데 예상 체결가 36만 4천원, 플래시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됩니다. 펩트론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200원, 리가캠바이오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오늘 호가 분위기 자체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데 사실 어제도 보면은 오전장은 뭔가 좀 방향성 탐색 과정이었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시장이 딱 상승 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더라고요. 어제 뭐 한 10시 이후부터 갑자기 우리가 네네. 돌았잖아요. 예. 그것도 뭐 중국발 아까 한번 여쭤봤던 뭐 한알령 한알령? 해제 예.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야간 선물 봐서는 그냥 안 빠지는 정도인데 지금 예상 체결 지수는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오네요. 미국 장은 지금 뭐 이제 뭐 급등 급락보다도 지금 시간의 지선물 흐름은 또 약간 약보합 수준이고 해서 네. 고만고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게 저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볼 레벨 볼 때까지는 그래도 한 기다려 보는 거. 애초에 말씀드렸던 S&P 500 2,640 내지 50 레벨까지는 네. 소위 지금은 제일 정확한 표현이 꾸역꾸역이죠. 꾸역꾸역. 볼 레벨까지는 한번 꾸역꾸역. 예. 일단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시장. 예.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3, 4주 내에 그 상대 교역국들하고 지금 관세와 관련된 합의에 이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진짜 얼마 안 남은 건데 그게 가능한 거라고 보세요? 결론부터 들으면 저도 이게 지금 미국이 오히려 약간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네. 협상에서 반대로 상대방이 다급하면 네. 반대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짱 좀 부릴 수 있죠. 그렇죠. 시간을 끌겠죠. 예. 예, 근데 더군다나 과거의 경험상 이런 대규모 엄청난 이 사실은 관세의 재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하면 평균적으로 미국이 이제까지 해왔던 거를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이 안 됐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얘기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6개국씩 3번, 그러니까 6, 3, 18, 18개국을 3주로 턴으로 돌면서 630. 예. 그래서 한 3번에서 4번 만나고 다 끝나겠다. 뭐 이거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협상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지금 극한 직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매일 지금 상대국을 바꿔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한 4주간, 5주간 3번, 4번 만나서 다 끝내야 된다는 게 네. 이게 뭐 이렇게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말만 하면 갑자기 창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제가 재밌는 차트를 갖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까지 FTA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이 총 20개국입니다. 우리나라 네. 포함해 갖고. 근데 평균적으로 협상 시작해 갖고 타결까지 가는데 1년 반 걸리고요. 아하. 근데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양국의 의회 비준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양국 간에. 그걸 다 받고 나면은
발효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무역 협정이 실제로 법을 해서 발효가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4년 걸리더라. 사실은 과거에 평균적으로 이렇게 길었고요. 우리나라도 한 1년 이상 협상을 했었고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때문에 조금 지지분했지만 발효되는데 6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불과 말씀드린 대로 18개 가고 미국에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들이 많게 하겠지만 불과 한 4번 만나서 이걸 다 협상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거꾸로 말하면 이것을 미국 말을 100% 들어주지 않으면 역으로 말하면 그 협상이 완료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 이게 다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갖고 읽어보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한 3, 4일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게. 그러고 사인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냉정해 보면 시장의 기대가 뭔지, 기대하고 싶은 게 뭔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 과거의 경험상 봤을 때 단기간 내 이런 것들이 쉽게 끝날 수 있겠느냐. 사실은 그래서 이거 지금 미국 지금 행정부의 야심찬 이 무역과 관련된 협상 그 스케줄 자체가 상당한 극한 직업이라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 알면서 상당히 열심히 쳐다보시고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거 저 평균 뭐 과거에 저 데이터 보여주신 걸 보면은 뭐 협상이 되고 그게 실제 그 협상대로 발효가 될라 하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이미 끝나 있을 가능성이 크네요. 매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해갖고 이명박 대통령 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렇게 예.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쨌건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다소 누그러지고 좀 완화되고 좀 물러섰다는 표현이 뭐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또 이제 그 뭔가 무역 그 관세 협상을 하는 그 입장에서 상대 교역국 입장에서 보면은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예측 불가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쪽에서 이게 뭔가 좀 저자세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그렇다고 고자세로 마냥 배짱을 부릴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다시 또 트럼프가 언제 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뭔가 손을 내밀고 기회를 줬을 때 생각보다 또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게 트럼프의 이번에 그 관세 그 전략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가 있고 품목 관세라는 게 두 가지로 그렇죠, 구분이 네. 되잖아요. 품목 관세는 일률적으로 특정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네. 반도체,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네, 자신들이 예. 소위 일자리 확보 그리고 자국 내에서 생산 리쇼링의 목표가 품목 관세입니다. 25%딱 정해져 있고요. 상호 관세는 이거 극자 그대로 수입을 위한 네, 거죠. 예. 나 돈 좀 땡길래. 우리 지금 세금 인하해야 되니까 돈 좀 땡길래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10%부터 시작해갖고 각 나라별로 네. 우리나라는 25% 때리고 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데 상호 관세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런데 품목 관세만큼은 미국이 못 물렀을 가능성이 꽤 크다. 이유는 이거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일자리 확보. 뭐 이래서 이거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가 되게 어렵다. 상호 관세는 오히려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는데 품목 관세에서 과연 물러설 수 있을까? 미국이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단기간 내에 트럼프가 완전히 이제 그 뒤로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요 사이에 벌어질 일이 지금 항구에 지금 컨테이너선이 텅텅 비는 네, 예. 이 일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압박이 가하면 어떻게 이것을 소위 하는 이제 출구 전략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낼까가 앞으로의 이제 흐름이고 적극적으로 갑자기 트럼프가 확 표변해서 그래 이게 맞아 우리 확 돌아서라고 하면 베스트인데 사실은 그러기엔 지금 벌려놓는 일이 너무 많아서 상당 기간은 좀 시간을 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계속 갖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될 거야라고 믿고 그냥 너무 낙관하면서 투자하다가는 이것이 좀 길어지면 생각보다 의외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들도 좀 열어두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셨어요? 뭐 30초 남았는데 뭐 말하면 또 사람 무한하게 끊으려고.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럼 알겠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S&P 500 지금 6거래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들 좀 심리가 관망하는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30일 수요일 오늘 4월 마지막 거래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풋, 연준 풋 기대하는 시장 심리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일부 좀 완화된 제스처, 완화된 발언들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이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게다가 이제 5월 달이면 또 FOMC 연준 풋까지 기대하는 그런 시각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이네요. 2,563, 코스닥 강보합 726포인트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55,900원 현재 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는 0.5% 떨어집니다. 17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떨어집니다. 345,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 하락합니다. 148,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2% 내림세 192,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 보도록 할게요. 오늘 0.3% 지금 상승 출발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기아가 99,0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7% 올라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6% 오름세입니다. 814,000원. 셀트리온이 1% 떨어지네요. 162,300원이고 HD현대 중공업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40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강보합이네요. 어제 1.6% 나흘 만에 반등 보여줬고요.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네요. 363,500원. 에코프로비엠은 1% 떨어집니다. 101,100원이고 HLB가 0.3% 상승합니다. 56,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흘 연속 상승세고 에코프로가 0.3% 하락합니다. 59,0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1% 떨어집니다. 27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상승분 또 하루 만에 다시 좀 반납하는 모습이고 휴젤이 오늘 0.9% 하락합니다. 36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보합이고 파마리서치가 1.5% 떨어집니다. 384,000원. 펩트론도 1.9% 하락으로 171,900원. 니가캠바이오가 1.7%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107,200원. 지금 어제 3.7% 올랐는데 오늘 좀 물량들 나오네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보합권, 약보합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뭔가 글쎄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움직이기보다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그래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오늘 3% 상승 보여줍니다. 261,500원, 26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도 1% 상승합니다. 69,500원. SM도 올라갑니다. 121,6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1.9% 상승하면서 68,300원이고 YG 플러스도 5% 넘게 올라갑니다. 그 밖에 FNC 엔터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큐브 엔터도 0.7%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터주 좀 올라가고 웹툰주가 올라가네요. 미스터블루가 9% 넘게 올라갑니다. 1,574원 선. 핑거스토리도 4% 넘게 올라갑니다. 2,89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대원미디어도 2.7% 상승 보여줍니다. 11,510원. 그리고 Y랩도 1.4% 올라가고요.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상승폭이 좀 더 확대가 됩니다. Y랩 1.4% 올라가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1.2% 올라갑니다. 오늘 엔터주 흐름이 좋네요. 자, 그리고 오늘 건설주도 좀 올라갑니다. DLENC가 2% 이상 상승합니다. 43,400원. GS건설도 1.6% 올라가고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1.2% 상승합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 대우건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상승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험주들 흐름 좋아요. 어제장에서도 뭐 사실 증권, 금융, 보험 다 좋았거든요. 오늘도 좋습니다. 보험주 내에서는 삼성화재가 2% 올라갑니다. 377,700원. 그리고 서울보증보험도 1.4% 올라가고요. 현대해상도 0.9% 올라갑니다. 그 밖에 삼성생명도 0.7% 올라가고 재보험사죠. 코리안리도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1,31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8억 원, 939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45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7억 원, 15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간밤 달러 인덱스 좀 올라갔죠. 달러원 환율 떨어지네요. 3원 90전 하락한 1,433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지금 99 좀 올라섰는데 달러원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예. 아이 그래 봐야. 어제 장마금 후에 런던장에서 툭 떨어지는 것들이만 또 낙폭을 줄였구나. 1,430, 1,440. 지긋지긋한 레벨이죠. 지긋지긋한 수치 몇 개 있습니다. 엔비디아 108불. 이게 작년 한 5월, 6월부터 108불 이제 올라서고 했는데 네. 훅 가긴 했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떨어지고서 지금도 뭐 109불 근처입니다만 네. 엔비디아는 진짜 108 번뇌 중이고. 네. 그리고 우리 코스닥은 지금은 724 넉넉하게 올라왔습니다만 아직도 그 666 타령해서 지수 666. 그게 S&P 500 금융위기 때 저점이 666 아닙니까? 그죠, 송 대표님. 네. 예, 그랬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오긴 했습니다만. 근데 아까 이제 미국 관세를 상호 관세 국가별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세 가지고 베센트 장관이 하는 말이 전략적 모성이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추가된 것 같아요. 전술적 복잡성. 듣고도 뭔 소리인지 모르게. 저는 어제 나온 그 뉴스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를 어떻게 좀 부담을 줄여주겠다는데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뭘 어떻게 줄여주겠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품목별 관세와 중복되는 거는 부과하지 않겠다. 소급 적용해서 환급해주겠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정확한 아까 봤듯이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의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너무 어설프게 너무 급하게 진행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드라마가 쪽대본으로 찍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협상하는데 한 나라하고만 협상을 하는데 1년 반이 걸리는데 지금 이거 발표하고 지금 4월 2일 날 발표하고 지금 한 달 됐나요?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얼마나 또 많이 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뭔가 문제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짜집기식 이렇게 되니까 계속 뭔가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자동차 관세도 사실은 충돌이 사람들이 CEO들이 다 그렇게 반대했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지금 다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뭔가를 풀어주고 있는데 저것도 저 갖고는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봐야 한 3%, 4% 줄여주는 건데 그것도 지금 3년 후에는 없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미국 내 들어와서 무조건 다 만들어라. 가능한 부품도 다 갖고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 일자리도 만들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품목별 관세에서는 마지막까지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할 트럼프의 일종의 자신이 남길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잠깐 물러서는 모습들, 단어 이런 거에 어찌 보면은 이제 안도하고 기대하고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혹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주말 동안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관세로부터 돈이 막 들어오고 있고 이걸 갖고 당신들 세금 깎아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연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관세 수입이 계속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 지금 립서비스용으로 자꾸 나오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100% 다 믿어서는 저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화면에 보니까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9천억 원, 매출은 79조 1천억 원이고 지금 이제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이게 3년 만에 최저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잠정 실적 때도 나왔던 잠정에서 크게 변화는 없는 거죠? 잠정에서도 사실 이제 반도체 쪽은 조금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 갤럭시 이 판매량이 늘면서 그쪽에서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관세 그런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미리들 많이들 사느라고 왜냐하면 누가 계산을 해놨던데 만일 애플의 아이폰을 미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모아갖고 미국 자체 생산하면 아이폰이 지금 얼마죠? 한
한 1,000 얼마 정도 되죠? 한 1,000불 정도 되나요? 아이폰이요? 아이폰 예. 비싸죠. 더 비싸요. 예, 1,000에서 한 1,500불 뭐 이 정도 될라나요? 그러면 이거 3,500불까지 간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각 나라마다 자기 특징이 있어서 잘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모아야지 이게 효율성이 올라가는 건데 진짜 사실은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러한 트럼프,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1940년대 브레튼 우주 협약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미국 스스로가 지금 깨뜨리고 있는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삼성전자 실적에 한몫하셨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저한테 자랑하셨잖아요. 예. 저 한번 이렇게 훑고 보여주세요. 이거 울트라 25 울트라입니다. 울트라. 우리 딸이 아빠 생일이라고. 네, 네. 그래. 지금 송 대표님도 갤럭시 폰이죠. 아, 예, 저도 울트라. 좀 전에 우리 정민 앵커의 그 반응 보셨죠? 뭐요? 아이폰이 1,000불 정도 하나 했을 때 그 반응. 좀 약간 좀 가격이 많이 비싸다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네, 근데 갤럭시도 비싸잖아요. 아니 비싸고 말고를 떠나서요. 일단 우리처럼 이 갤럭시 쓰는 사람은 취급을 안 해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초등생들이 그렇게 아이폰을 좋아한대요. 초등생- 저희 집도 저희 집안에 있는 제 딸이나 와이프는 다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저만 갤럭시 있습니다. 어쨌건 삼성전자 매출에 한몫하셨어요. 저 아내도 그래요. 나 아이폰 쓰는 여자야 이래요. 그래요. 아니, 참 바꾸셨어요 유심? 네, 바꿨어요. 오 대단한 백이다. 참네. 아니, 세다. 첫날부터 가서 바꿨어요. 줄 서서. 세다. 네. 아 그래요. 아니 그리고 저거 어떻게 할까요? 저기 환율 달러는 이제 좀 떨어진다 쪽으로 봐도 안 될까요? 우리 달러 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 보면은 달러는 이제는 피크아웃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고점을 만들고 이제 조금 흘러내리는 이제 약세 네. 쪽으로 약세 쪽으로 왜냐하면 강달러가 상당히 이제 그 자체적인 그러한 그 자기 능력에 넘치는 강세를 보여왔던 건 맞고요. 이것이 큰 호흡에서는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차트를 열어봐 주셔도 이제 눈에 보일 텐데 지금 보시면 이 달러 지수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계열이라서 위로 올라가면 달러가 약세, 하늘색입니다. 내려오면 강세입니다. 이게 근데 보시면은 뒤집어 놓으셨구나. 긴 호흡에서 놓고 보면은 이게 한 10에서 15년 사이마다 큰 상승, 큰 하락을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그 장기간, 그러니까 2010년을 바닥으로 지금 한 15년간 강세를 엄청나게 지금 사실은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지금부터는 그 과거의 큰 흐름, 10에서 15년씩 변하는 흐름에서 놓고 보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만은 맞다.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트럼프도 원하잖아요. 예, 트럼프도 원합니다. 약달러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전과는 달리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뭔가 흔들리고 이러면 달러를 다들 사고 싶어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생각이 좀씩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는 좀 조금씩 바뀌고 그것을 지금 큰 흐름에서 좀 발빠른 사람들은 유로 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거든요. 일부 이제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최근 2주간 사실은 지금 주가가 미국 S&P 500은 올랐지만 그거 다 국내에서 산 겁니다. 미국 내에서. 유럽에서는 그 기간 동안 다 팔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해외에서의 인플로가 별로 없습니다. 주식도. 채권은 일본이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팔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보면 미국 표시 달러 채권, 미국 달러로 표시된 주식과 관련돼서는 적어도 외국인들의 그러한 열망, 사랑 이런 것들은 확실히 실었다. 사랑이 이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큰 장기 흐름은 단기적으로야 지금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긴 호흡에서는 달러 약세로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역으로 말하면 사실 미국이 잘 나가고 나머지가 비미국이 가기 힘들었는데 뒤집어진다. 긴 호흡에서 보시면은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아까 차트에서 보면은 달러 약세 때 신흥국이 더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오히려 달러 약세에 대한 걱정들도 있으실 텐데 왜냐하면 지금 달러 자산들이 국내에 꽤 있으니까 개인들이. 역으로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좀 유럽이나 다른 쪽 또 우리 국내 주식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다변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그거 하고 내일 장이 우리 쉬고 그냥 금요일 날 열리고 이제 송 대표님은 다음 주 이제 연휴 끝나고 수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수요일이면은 화수 이틀 열리니까 FMC가 우리가 목요일 날 새벽에나 확인을 하겠는데 뭐 다음 주에도 체크 뭐 여쭤는 볼 수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연휴 앞두고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갈까 하는데 좀 참고 삼아 연준이 좀 도움을 줄까요? 주가 이번은 안 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는 안 한다고. 네, 이번은 네. 안 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시작된 걸로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럼 네. 연준이 그러니까 소위 파월이 경고했던 일이 어찌 보면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지금 가격들을 막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5월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뉘앙스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이제 발표가 되네요. 그 고용 4월 달 고용 지표, 3월 달 3월 네. 고용 가 네, 이제 네. 아니죠. 4월 고용 지표가 4월 고용 5월 2일이니까 나타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달 4월치가 이번 주가 지금 꼭 마치 4월 같이 느껴서 그런데 그러니까 네, 4월 고용 지표가 지금 나타나는데 네. 지금 뉘앙스를 보면 그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약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고용 지표가 좀 약화된다. 예. 왜냐하면 그거를 그 데이터 조사한 것이 4월 2일 발표 그 다음 주예요. 네. 사람들이 제일 막 두려워할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이 고용 지표의 일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명심하시면서 이번 연휴를 지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마지막으로 고용 네. 지표가 좀 약화될 수 있으면 연준이 금리나 명분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물가하고 이거 같이 볼 건데 네, 고용 네. 지표가 얼만큼 약화돼야 사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를 항상 우선시하지 않습니까? 파월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 빨라야 7월 정도이지 않을까? 빨라야 7월. 예,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7월. 되게 전문가분들 다 의견이 다르니까요. 예, 뭐 5월이나 6월이나 별다를 게 없으니까 5월에 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분들도 그거는 있고. 뭐랄까? 그건 기대일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파월이 이제까지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대부분의 흐름은 지금은 일단 안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네, 네. 예, 어느 쪽으로 갈? 왜냐면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나온 금융안정 보고서도 보니까 딱히 금리 낮춰줄 의지가 없어 보이던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은 어찌 보면 말을 안 하고 있지만 또 네. 트럼프를 좀 혼내고 싶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와중에 뭐 지금 뭐 트럼프는 연설에서 또 자기 파월 일 못하고 자기가 금리 더 잘 안다고 막 하고 있으니까. 약간 기자들 질문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내가 교황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농담이죠. 막 농담. 던지는 분이니까. 농담. 그래서 어쨌든 연준한테 너무 기대하시면 실망도 좀 클 수 있다는 걸 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